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자, 일단 어제 나스닥 증시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러시아 쿠데타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은 분위기가 월요일 하루 동안만큼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싱겁게 끝난 쿠데타 사태 자체가 증시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지난 금요일에 매수에 들어갔던 퀄컴 있잖아요. 퀄컴만 혼자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같이 매수했던 TSMC는 좀 하락한 채 끝났지만 오히려 분할 매수가 아직까지 많이 들어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반갑고요. 조만간 무언가에 또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모든 종목에서 전부 다 빠졌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오른 섹터는 올랐고 빠진 섹터는 빠졌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대부분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스닥 지수만 보고 애플, 마소,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만 관심 종목에 지정해놓고 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시장 전체가 미친 듯이 다 빠져버린 거 아니냐는 이런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전체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주요 3대 지수로 봐도요. 기술주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는 1.16%로 꽤 많이 떨어졌지만 S&P 500 지수는 그 절반인 0.45 하락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0.04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뭐 그냥 보합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엔 올해 들어와서 너무 많이 오른 빅테크들 위주로만 크게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 버티던 엔비디아가 4% 가까이 빠지고 구글은 3.27, 테슬라는 무려 6%가 빠졌으니까요. 제가 이래서 당분간은 TQQQ나 SOXL 같은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사는 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추매에 들어가더라도 그동안 비교적 덜 오른 기업들 위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 전략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제는 왜 저렇게 갑자기 확 떨어졌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결국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영상을 꾸준히 계속 시청해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일 텐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는 기관들의 리밸런싱입니다. 기관들은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이제 벌써 6월 말이니까 2분기가 마무리되면서 많이 오른 기술주들은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채권이나 경기 방어주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다시 자산을 배분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분기에 S&P 500 지수는 6%, 나스닥은 무려 12%가 올랐는데 채권 가격은 거의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기술주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을 늘릴 명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지금 미국은 그래도 경제가 잘 버텨주고 있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중국 경제가 계속 안 좋은 건 더 이상 말하면 입 아플 정도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독일도 최근 발표되는 지표가 안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엔 독일 기업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IFO 기업 환경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참고로 이 지수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9,0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독일의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데 꽤 정확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게 88.5가 나오면서 예상치인 90.5보다도 안 좋게 나오고 전월 91.5보다도 감소했습니다. 이 IFO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함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 상황을 생각해보면 유럽의 대표 선진국 중 하나인 영국에서도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지면서 영국 중앙은행에서 어쩔 수 없이 50bp 금리 인상도 단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수록 경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기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빨리빨리 안 잡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침체 시그널이 계속 나오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크게 하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이제 곧 있으면 2분기 실적 발표도 할 거잖아요. 2분기 실적 발표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60%가 중단을 했고 내일까지는 85%가 중단을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겁니다.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이때 기업들 입장에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는 전략 중 하나가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거든요. 지난번에 메타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혹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의 몸집을 키우고 있는 거죠. 굳이 지금 깨작깨작 현금 소진할 거 없이 차라리 그 돈 다 모아서 혹시 실적 안 좋게 나오면 짠 우리 자사주 매입할게요 하면서 시장을 달래는 용도로 쓰기 위해 현금을 아껴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당장 주식시장에는 유동성 공급이 그만큼 안 되는 거니까 굳이 따지자면 악재일 수 있죠. 그래서 당분간 추가 하락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주요 논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어제 빅테크들이 엄청 흘러내리는 거 보고 놀란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어제 시장 상황만 놓고 보자면 아직까지는 대폭락의 시작이라고 확정짓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동안 워낙 많이 오른 빅테크들 위주로만 수익 실현 차원에서 좀 빠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조정
지형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애매하지 않나.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아직 크게 오른 빅테크들 말고 그동안 막 전고점 깨고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 말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빠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